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그저께. 그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또는 싼 고점이었죠. 사실 여기서 사실 리스크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시점이었고 그저께 이제 월요일 날 음봉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조금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실적이 적당히 잘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영역대로 진입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관들도 많이 샀고요. 과연 여기가 어제 사실 거래량이 좀 너무 많이 터진 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기는 한데 앞으로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여전히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하면서 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 질문들 제일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사도 되느냐. 그렇지. 그 모든 오르는 종목들에 대한 그렇죠. 고민이죠. 고민이죠. 근데 어제가 꼭지일 수도 있지만 신고가 종목들은 저는 사실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거 10만 원대에서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에 한 5배 정도 올라온 거긴 합니다. 근데 뭐 10배를 간 종목들도 바닥에서 5배 이상 올라야 10배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실적이 잘 나왔죠. 이 종목도 신고가 가면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또 계속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 모멘텀도 있고 내러티브도 있고 넘버스까지 같이 나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계속 강조드렸던 파마리서치 같은 거. 이거는 실적이 그저께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짱고점 근처에서 돌파를 했고 짱고점 근처에도 저는 겁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올해 중국 진출 본격적이고 이제 유럽 진출한다는 것까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외부 악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실적은 올해 계속 성장성이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매출이 계속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정체기에 들어갔을 때가 우리가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되지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는 일단 성장주 입장에서는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래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라도 우리나라 기업들 막 실적 별로다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어떡하냐 뭘로 먹고 사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있었지만 지금 사실 호실적인 종목들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은 안 좋아요. 근데 그건 이미 주가에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미 바닥에 다 가 있죠. 그래서 사실 안 좋은 실적을 내더라도 주가가 사실 크게 밀리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중에서 계속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들은 좋은 실적 내고 한 단계 성장하고 좋은 실적 내고 주가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서 현재 피부 미용에서 대장은 현재는 파마 리서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기기 APR 이 종목도 이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APR도 그러면서 어제 이제 바닥에서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덜 오른 것 중에서 피부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너무 스포츠에만 신경 쓰지 말고 미용에도 좀 관심 좀 가집시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선을 긋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그어도 이제 거의 돌파했거든요. 사실 뭐 박스권 돌파는 이미 진작에 했었고요. 박스 이제 하락 추세는 이제 진작에 지나갔고 횡보 추세였는데 이제 여기서 돌아가는 모습이 좀만 더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자사주 매입도 같이 계속 주주 환원 정책들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번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는 피부 미용기기 쪽에서는 APR 있고 이제 VT 어제 많이 올랐죠. 네, 어제도 실적 잘 이제 좀 시장이 변동이 커가지고 어제 장중에 한 10% 넘게 올랐었는데 아직까지는 한 55,000원의 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만 넘어가면 넘어갈 걸로 보이고 진입을 해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기다릴 수만 있으면. 근데 실적이라도 이런 거 감안했을 때. 근데 조금 시간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뭐 올해 아직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VT도 어제 막판에 화장품 양봉 내면서 결국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요 윗골이 달린 날 중국에서 허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미생허가. 그럼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판매가 개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으로 한 300억 정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연간으로 그러면 이제 한 100억 분기당 100억 정도 더 추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 400억이니까
그러면 연간으로 한 1,500억 내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총이 1,300억, 1조 3천억이에요. 근데 연간으로 1,000억 넘게 1,500억 정도 버는 회사가 화장품 회사가 이러면 사실 지금 많이 올랐더라도 지금 시총은 사실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 팔고 계속 버티는 거고 내려가도록 다시 올라오고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T는 지금은 조금 박스권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뚫고 이 보라색 선이 제가 보는 이제 추세 추종선인데 여기를 다시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번 좀 적극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기준으로는 한 38,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바닥을 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발표하는 호실적이 나는 기업들은 주가가 다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 5번에 있는 요 이슈 같아요. 어제 코스닥 거래대금 10조 원 돌파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이고요. 21조 어제 양시장 합쳐가지고 21조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에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엄청나게 매매가 활발하고요. 그다음에 로봇주도 그렇고 우주항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뭔가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테마주도 있고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좋은 산업들도 올라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거래대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 되는 양상인데 일단은 거래 대금이 늘어났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이게 거래 대금이 많다는 건 누가 다 팔고 나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거래 대금이 늘어야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건데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가 이제 3월 달에 공매도까지 재개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조금 더 공매도가 재개되면 공매도도 되지만 롱자금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외국계 자금 중에서.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래대금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중소형주들도 지금보다 또는 대형주들도 지금보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어제 가장 주식시장 시작하면서 걱정이 됐었던 게 아마 2번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철강하고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을 했는데 이제 부과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산 철강이 1톤당 9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미국산 철강이 한 1톤에 현지 생산이 한 1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세 부과하면 한국산 철강이 미국산 철강보다 조금 더 비싸지게 되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당연히 미국 철강들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가격적에서 그런 양상이 되죠. 그런데 철강 주식들 어제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같은 주식들을 보면 주가는 현대제철 같은 주식들 보면 주가가 어제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당선됐을 때부터 주가가 이미 다 반영을 해가지고 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사실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 포스코홀딩스도 뭐 거의 뭐 2차전지 이슈로 붙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작 어제는 큰 변동이 없는 그런 양상 보여줬어요. 양봉도 나고. 근데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면 저는 변압기 쪽으로 튄 것 같아요. 변압기? 네. 어제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5대 변압기가 우리가 하나가 오르면 한쪽 섹터가 네. 빠지고 이게 아주 안 좋아요. 그렇죠.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렇죠. 네. 현대일렉도 고점에서 어제는 올랐지만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도 그렇고요. 효성중공업도 좀 이제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양상이고, 그 다음에 LS일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변압기 만들 때 재료비가 철강, 구리 이런 거 합쳐가지고 거의 40~50%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다른 기업들 몇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바이든 정부 때 이제 관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들 다 다른 기업들도 현지 공장들 세우고 하지만 이제 한국산 철강을 그나마 썼으면 미국산 철강 대비해가지고 한 20% 정도, 25% 정도 반대로 25% 정도 이제 싸게 원재료를 구입해서 쓸 수 있었던 건데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면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20에서 25%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원가에서 50% 정도 차지하는 원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변압기와 투자 사이클들이 앞으로 향후에 더 있다가라고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사람 투자자분들이 이제 마진에 대한 고민, 영업이익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들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많이 올라와져 있고 철강은 많이 내려가져 있기 때문에 좀 덜 밀리겠지만 이미 주가가 올라가져 있고 더 높은 숫자를 기대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물량을 좀 쏟아낼 확률이 좀 있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작 철강주나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보다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조금 제품 생산하는 회사들. 다행히 조선도 후판 가격 많이 쓰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좀 덜한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철강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이제 원재료를 쓰는 기업이 이제 그 변압기 쪽이었는데 이런 쪽은 이제 슬슬 이제 호재가 계속 뭐 시장도 좋고 하면 크게 밀리진 않겠지만 시장 자체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부터 매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영업이익 흐름이 앞으로는 조금 더 슬로우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때나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관세에 대해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관세에 대한 충격 자체가 이제 좀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관세가 나오긴 하겠지만 뭐 자동차 나올 거고 반도체 나올 거고 하지만 시장 자체는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충격은 생각보다 확실히 과거 1기 때보다는 덜한 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계는 일정 부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공포감을 갖는 것도 지금 시기 2025년 2월 달에는 그렇게까지 너무 과도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투자를 해도 저는 된다라는 관점인데 종목들에 있어서는 계속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다. 그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